엄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은 해주셔야죠. 다른 집 아들들도 말은 안 해도 전부 집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너 결혼할 때 남 받은 만큼만 해줄 거라고 얘기했잖아.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모아서 집 사라. 제가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렸잖아요. 그거 팔았다. 네? 제가 준 선물을 왜 팔아요? 저번에 내가 준 용돈 그거 가방 중고로 판 돈에다 내가 얼마 더 넣어서 새것 가격이랑 맞춰서 너한테 준 거다. 그게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죠. 제가 집 해달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파신 거예요? 집 받으려고 가방 사준 거면 내가 훨씬 손해 아니야. 그런 못된 마음으로 준 가방을 어떻게 받아? 그렇다고 아들이 사준 가방을 팔아요? 집은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되죠. 솔직히 집 해주실 정도 여유는 되시잖아요. 제가 서울 아파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령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혹시 제가 여자친구한테 명품 가방 먼저 선물해 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해보자. 너는 여자친구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저도 결혼하려면 여자친구한테 돈 많이 쓸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다만 무슨 기념일마다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해주면 너 돈은 언제 모으려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때 엄마만 아니었어도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준 건 돌려받으려는 마음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만 난 너한테 해줄 거야. 넌 이제껏 엄마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있어? 그렇게 자식한테 바라는 부모님들 욕먹는 거 몰라요? 내가 무슨 너한테 큰 걸 바랬어? 비싼 걸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비싼 음식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그저 가끔 전화 한 통이면 이 엄마는 만족했을 거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됐다.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을 줄 알고. 그만 가봐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구영순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김철민입니다. 아들 철민은 엄마인 구 씨에게 최근 상견례에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이전까지 명품은커녕 구 씨에게 양말 한 켤레도 사줘본 적 없는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엄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못된 의도가 껴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들은 구 씨와는 상의도 없이 집은 우리 쪽에서 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사돈이 있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구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너네 집은 그냥 전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해줘? 그냥 장모님 설득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저희 일단 전세로 살긴 살 거예요. 저희 집이라고 하면 장모님은 그 말 철석같이 믿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아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들의 예비 장모는 꽤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예비 장모는 자기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딸에게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들은 구 씨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명품을 선물로 주지 않나,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질 않나, 엄마에게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본심은 바로 구 씨에게 집을 해달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속내를 우연히 들은 아들의 통화로 인해 이미 알고 있었던 구 씨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도 팔아서 돈으로 도로 돌려줬습니다. 이후 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들은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 씨는 어린 시절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구 씨는 오남 이녀 중 둘째였는데 구 씨와 여동생은 집안의 아들들이 모두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 씨는 늦은 나이에 여동생보다도 늦게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구 씨의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구 씨에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자기의 아들 즉 구 씨의 남편을 구박했습니다. 구 씨는 워낙 집안일도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구 씨의 시어머니는 이런 구 씨와 자기의 아들을 비교하며 점점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시어머니의 비교로 인해 남편은 점점 구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구 씨의 남편은 그간 자기 엄마에게 받았던 구박을 구 씨에게 풀기라도 하듯 구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그런 남편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며 아들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구 씨는 언젠가 남편이 결혼 초기 때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남편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밖에서 나도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얼마 안 가 남편은 바람이나 집을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구 씨의 부모님이 해준 집이었기에 구 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구 씨가 집을 나가야 하거나 하는 걱정은 다행히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구 씨는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구 씨는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사실 구 씨가 일하는 곳의 식당 사장님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구 씨가 안 좋은 표정으로 있자 식당의 사장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구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구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일을 하는 동안 자기 동생에게 아들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구 씨는 따로 방법이 없었고 평소 너무 착했던 사장님이었기에 감사하게 아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잘 커주었고 구 씨는 감사한 마음에 이제는 식당 주인 사장님을 대신해 직원이지만 자기 일처럼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러 와도 식당 주인은 그냥 먹고 가라고 했지만 구 씨는 꼭 아들이 먹은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그때부터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점점 멋있어지는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여자친구도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데이트 비용까지 다 쓰기 싫다며 아르바이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그렇게 독립심을 갖춘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후 구 씨에게 조금씩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독립을 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에 구 씨는 아들에게 뭐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중고차를 하나 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조심히 잘 타고 다닐게요. 그래. 여자친구랑은 잘 지내고 있니? 저번에 만나던 애랑은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때도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거죠. 아들은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듯 했습니다. 이후 구 씨는 하나뿐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구 씨의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과 만들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자식들이라 그런지 비교가 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임 인원 중 한 명이 자기 아들이 성인이 돼서 돈을 벌자마자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전세를 사는 전업주부인데 매일 그 300만 원짜리 가방을 놀이터 갈 때도 들고 나왔습니다. 항상 남편 옷을 살 때는 싼 옷가게에서 기웃거리지만 자기 치장을 하는 데는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인이 든 명품 가방도 구 씨의 눈에는 싸구려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쟤 또 자랑 시작했네. 구 씨 옆에 있는 지인이 혀를 차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하도 모임에서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관심이 없었음에도 명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명품을 굳이 갖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심 부럽기는 했습니다. 구 씨는 이후 길을 걷다 아들의 차로 보이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구 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인사를 건네려고 했는데 옆자리에서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내렸습니다. 구 씨는 굳이 아는 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구 씨가 아는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둘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구 씨는 조용히 그 식당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 씨는 아들 뒤편에 앉아서 조용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구 씨의 화를 돋구는 말들을 아들과 여자친구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진짜 마음에 들어. 어쩜 이리 안목이 좋아? 비싼 값 하는 것 같아. 알아보니까 100만 원은 넘는 것 같은데 맞아? 설마 짝퉁은 아니지? 그럴 리가 있어? 품질 보증서도 들어있잖아. 고마워. 진짜 잘 들고 다닐게. 다음 생일은 더 기대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선물을 다 줬어? 너 주려고 열심히 모았지.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듯 싶었습니다. 구 씨는 어차피 아들 스스로가 번 돈으로 사주는 거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 씨는 찬물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문제는 아들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자꾸 무언가를 바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미련곰탱이처럼 뭐를 사달라는 말에 무조건 사주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이 엄마는 10만 원이 넘는 핸드백은 가져본 적이 없는데. 구 씨는 약간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찾아 하소연했습니다. 아들 잘 가르쳐야지 언니. 명품백은 와이프한테만 사주는 거라고. 벌써부터 여자친구들한테 그렇게 돈 팍팍 쓰면 어떡해?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여자친구한테 그런 선물하는 게 왜 섭섭해? 다른 지인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난 내 자식이 이성 친구한테 열과 성을 다한다면 나름 좋게 볼 것 같은데?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그건 그렇고 예전 기사 봤어? 서울대 의대생인데 여자친구 명품백 사준다고 자기 장기까지 팔았던 사건 있었잖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언니 아들도 돈 없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어. 예전 방송 봤는데 이혼했을 때 다른 건 다 버려도 전 남편이 사준 명품백은 버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명품이 뭐라고? 구 씨는 지인들의 말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여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쓰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구 씨는 걱정되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좀 모아놔야 장가도 갈 수 있지 않겠어? 돈 마음 먹으면 금방 모으죠. 아들은 돈 모으는 걸 우습게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직은 젊잖아요.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는 모으기 시작해야죠. 그건 그렇고 이번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은 결혼 전제로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이전에 만난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고 또 한 번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구 씨는 내심 아들과는 반대로 여자친구가 검소한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구 씨의 바람이 전해졌는지 아들은 새로 만난 여자친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랑은 진짜 달라요. 명품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전엔 만난 사람들은 맨날 제가 밥 사줘야 했는데 지금 여자친구는 자기가 먼저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하더라니까요. 바로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 너무 잘 만났네. 그런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요. 잘해야죠. 그렇게 구 씨는 아들이 취직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구 씨는 내심 취직한 아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자기에게 뭐라도 하나 선물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바라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기대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들이 엄마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회사 잘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구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구 씨가 아들과 대화할 때면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한 자랑을 꺼냈습니다. 좋은 점이 그렇게 많으면 얼른 결혼 서두르는 게 어때? 그러려고요. 제가 취직하고 첫 월급으로 고급 화장품을 사줬는데 바로 반품하라는 거 있죠? 그 돈으로 엄마 선물 사드리라면서.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골랐다며 좋은 화장품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구 씨는 당장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울까봐 아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아들은 여자친구와 약혼을 했다며 곧바로 상견례 일정을 구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구 씨는 며느리의 얼굴도 봤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긴장감과 어색함을 안고 구 씨는 예비 사돈들과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아들은 선물이라며 자신과 장모님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이 돈으로 너네 혼수 좋은 거 하나라도 더 사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구 씨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반면 안사돈은 가방이 별로 자기의 스타일이 아니었는지 별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잠깐 나간 사이 안사돈은 구 씨에게 자식들이 보는 눈이 없다며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꺼내며 명품에 대한 지식들을 마구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자식들이 사준 거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보다 못한 바깥사돈이 한 소리 했습니다. 아마 예비 며느리는 안사돈보다는 바깥사돈의 성품을 닮은 듯 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그 시간 동안 구 씨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이제는 이보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구 씨는 아들이 사준 가방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구 씨는 명품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방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가방을 들고 밖에 나가기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때가 타고 먼지가 묻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그냥 좋은 가방 아껴놨다가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구 씨는 가방을 들고 모임 자리에 나가지는 않고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도 처음으로 모임에서 아들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 씨의 모습을 보고는 질투가 났는지 모임 인원 한 명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짝퉁이 하도 많아서 이거 짝퉁인 거 아니야?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들고 와야 진짠지 짝퉁인지 알 수 있지.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좋은 의도로 준 거 아닐 수도 있어. 나중에 더 크게 바란다니까?
네 아들이나 그런 생각하겠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구 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지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언니 잘했어. 자기는 맨날 자랑하면서 왜 비아냥이야? 구 씨와 친한 지인은 구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예비 며느리는 구 씨에게 가끔 연락도 건네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검소한데 싹싹하기까지 한 예비 며느리가 구 씨는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얼마 안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구 씨는 간만에 지인과 함께 옆 동네 축제에 놀러 갔습니다. 구 씨와 지인은 아침 일찍 출발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낯익은 사람을 봤는데 시력이 아직도 좋았던 구 씨는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벗었는데 아들은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 씨는 아들이 반가워 지인을 놔두고 아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어떤 여자 한 명이 아들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분명히 예비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키가 꽤 큰 편이었는데 아들 옆에 있던 여자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구 씨는 순간 아들이 아닌가 싶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구 씨의 발걸음은 점점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 씨의 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구 씨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로질러 아들이 있는 근처까지 갔습니다. 구 씨는 그러면서도 제발 거기 있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기만을 바랬습니다. 구 씨가 근처로 다가갔을 때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을 하는 듯 싶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서 아들의 목소리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 씨는 좀 더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누군가 구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놀랬잖아. 아무 일도 아니야. 지인에게 괜히 치부를 보이기 싫었고 더 이상은 자신도 아들을 의심하기 싫어 구 씨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라고 의심이 갔던 사람이 답답했는지 마스크를 벗고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인은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고 구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와의 스킨십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구 씨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 씨는 자신의 눈이 잘못되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핸드폰 사진 속에 담긴 사람은 누가 봐도 구 씨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구 씨는 몸이 안 좋다며 지인과 함께 축제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일단 구 씨는 아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며 아들을 급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지만 지금 당장 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구 씨의 말에 신경질을 내며 구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구 씨는 아들이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자마자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보자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구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아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을 보니 너 맞네. 진짜 이번이 처음이에요. 결혼하면 다른 여자 못 만나니까. 너는 그게 할 소리야? 구 씨는 아들을 소름 끼친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구 씨는 남편이 바람나 집을 나간 것보다 아들이 그랬다는 사실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 바람나서 나갔을 때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오늘 만났던 사람은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만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구 씨는 아들의 등짝을 여러 번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고민했습니다. 착한 예비 며느리를 생각하면 자신의 이런 아들과 결혼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씨의 아들은 구씨에게 다시는 오늘 만난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도 이번 한 번은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한번 구씨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번에 구씨는 사람을 한 명 고용해 아들을 미행하게 시켰습니다. 금액이 꽤 비쌌지만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장가를 보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구씨가 고용한 사람은 구씨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구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이 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구씨가 고용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구씨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씨의 불안한 예감대로 아들은 이전에 만났던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이후에도 두세 번 정도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리하려고 만난 거라면 이해했겠지만 사진 속의 아들과 여자는 웃고 있었고 어디 놀러간 장면들도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구씨는 이번에는 아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구씨가 말한 카페로 바로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구씨가 먼저 도착해 미안한 표정을 짓자 예비 며느리가 걱정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실은 구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작심한 듯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 사진들을 확인하자마자 구씨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손을 떨며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며칠 전이다. 아무래도 바람을 피는 것 같아. 예비 며느리는 이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씨는 죄인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구씨에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며 이번엔 본인이 구씨의 아들을 직접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구씨의 아들은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았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예비 며느리는 구씨의 아들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구씨의 아들은 끝까지 발뺌하다가 증거가 나오니 용서를 구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구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알아봤다고 말했지만 구씨의 아들은 구씨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구씨를 찾아와 구씨에게 인사도 없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가 다 말했어요? 구씨는 잠깐 망설이다 자기가 다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을 누구한테 장가 보내서 고생시킬 일 있어? 넌 그냥 혼자 살아. 구씨는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어떻게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한 번 기회 주지 않았어? 정리하라고. 근데 넌 그 이후에도 정리 못하고 계속 만나고 다녔잖아. 정리가 쉬워요.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구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씨의 아들은 구씨에게 계속 뭐라 말했지만 다 자기 잘못은 없고 엄마를 탓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구씨는 그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이후 구씨는 아들과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고 구씨의 아들은 끝내 파혼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구씨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구씨는 제발 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길 바랬습니다. 구씨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 말을 꺼낼 수도 없어 혼자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언니 아들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성격이 잘 안 맞았나 봐. 결혼 안 한대. 주변 지인들의 물음에 구씨는 애둘러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씨는 이 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 한 번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았습니다. 구 씨는 아들의 차를 보자 이번에는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했지만 아들은 또 어떤 여자와 함께 내려 식당을 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식당만 가는 걸 보니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참 일관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이전 여자친구들에게 줬던 명품 가방이랑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좀 다른 걸 사줄 법도 한데 그 백화점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기라도 한가 싶었습니다. 구 씨는 이번엔 그냥 관심을 끄고 싶었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 대신 가방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구 씨는 그 모습이 참 꼴보기 싫기도 했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이후 그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이라며 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구 씨는 차분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자신의 결혼이 기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구 씨가 그런 아들을 째려보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를 위해 선물을 하나 또 사왔습니다. 뭔 선물이야? 나 필요한 거 없는데? 아들은 구 씨에게 명품 스카프를 선물하며 이번에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집을 자기한테 물려주고 구 씨는 혼자 사니 자기가 작은 집을 하나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 씨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은 해주셔야죠. 다른 집 아들들도 말은 안 해도 전부 집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너 결혼할 때 난 받은 만큼만 해줄 거라고 얘기했잖아.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모아서 집 사라. 제가 이전에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렸잖아요. 그거 팔았다. 네? 제가 준 선물을 왜 팔아요? 저번에 내가 준 용돈 그거 가방 중고로 판 돈에다. 내가 얼마 더 넣어서 새거 가격이랑 맞춰서 너한테 준 거다. 구 씨는 이전 상견례 때 받은 명품 가방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중고로 처분하고 아들에게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그게 그 돈이었어요? 그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죠. 제가 집 해달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파신 거예요? 집 받으려고 가방 사준 거면 내가 훨씬 손해 아니야. 그런 못된 마음으로 준 가방을 어떻게 받아? 그렇다고 아들이 사준 가방을 팔아요? 집은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되죠. 솔직히 집 해주실 정도 여유는 되시잖아요. 제가 서울 아파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령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혹시 제가 여자친구한테 명품 가방 먼저 선물해 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해보자. 너는 여자친구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저도 결혼하려면 여자친구한테 돈 많이 쓸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다만 무슨 기념일마다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해주면 너 돈은 언제 모으려고?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때 엄마만 아니었어도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돈 쓰면서 다니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그런 여자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준 건 돌려받으려는 마음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네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만 난 너한테 해줄 거야. 그렇게 여자친구들 챙기면서 넌 이제껏 엄마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있어? 그렇게 자식한테 바라는 부모님들 욕먹는 거 몰라요? 내가 무슨 너한테 큰 걸 바랬어? 비싼 걸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비싼 음식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그저 가끔 전화 한 통이면 이 엄마는 만족했을 거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됐다.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을 줄 알고. 그만 가봐라. 구 씨는 자신의 생일에는 전화도 한 통 없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했지만 부질없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들이 제발 도덕적으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구 씨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막지 못한 것도,
아들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닮은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구 씨는 한동안 그렇게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이제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한동안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구 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이후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치품들도 모두 팔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와 아들은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구 씨의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구 씨는 그저 아들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웬일로 아들은 구 씨의 생일에 구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구 씨에게 선물이라면서 좋은 소재로 된 내복을 건넸습니다. 비싼 건 아니라고 말하며 무심히 내복을 건네는 아들을 보며 구 씨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도 그런 구 씨를 보며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구 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 씨의 바램대로 행실 똑바로 하며 잘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구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구 씨의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구 씨는 그런 아들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씨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 씨는 이제는 아들에 대해 너무 신경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들 인생 스스로 잘 살겠지 생각하고 구 씨는 이제 자기의 삶에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하고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만 잘 참석하면 된다고 구 씨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을 구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잘못을 예비 며느리에게 말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 씨의 아들처럼 마냥 여자친구한테 비싼 것들을 많이 선물해 준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굳이 아들의 행동에 괜히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의 행동에 속상함이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자식과 거리를 두는 분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행동에 가장 속상함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